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자와 만나보는 책터뷰 진행을 맡은 저는 서미듬 기자입니다. 책터뷰 코너는 다양한 책을 쓴 저자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책과 저자의 삶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순서로 오늘 모실 분은요, 국내 작가로는 최초로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에 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한 오타니 팬클럽의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책 포르쉐를 타다 오타니처럼의 저자 이재익 작가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책 출간 직후 인터뷰한 뒤로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 당시에 그때도 국내 유일한 오타니 팬클럽을 운영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지난해 인터뷰할 때만 해도 팬클럽 수가 한 20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음, 당시에도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요즘은 몇 네. 명 정도일까요? 오늘 제가 이 인터뷰 하기 직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713명이더라고요, 정확히 어, 회원이. 네, 그래요? 많이 는 아, 거죠. 네, 그때보다 한 500명 정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몇 달 사이에. 아, 그러면 요즘 어떻게 교류하고 계세요? 지금도 뭐 하루에도 글이 뭐 적게는 뭐 10개 이상 많게는 수십 개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특히 메이저리그가 이제 시즌이, 3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1년에 한 절반 정도가 시즌인데, 네. 메이저리그는 우리 KBO 한국 야구처럼 일주일에 하루씩 쉬지 않고요. 매일 하거든요. 경기를 아, 거의 네네. 162경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3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경기가 거의 매일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경기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함께 이제 그 관전하는 느낌으로 같이 음,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뭐 오늘 성적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아쉬웠다 이건 너무 잘했다. 오늘 같은 음, 경우도 지금 오타니가 또 홈런을 쳤는데 지금 네네.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거든요. 아, 네네네. 네네. 어제도 홈런 2개 치고 오늘 또 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꽃이 만발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7월 5일이 이제 오타니 선수 네, 생일인데, 네네. 그 생일 이제 그 이벤트를 저희가 좀 성대하게 해주자. 그래서 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네네.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이벤트를 할지 지금 의논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사실 그때 얼마 전에 오타니 선수가 방한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팬클럽을 이끌고 공항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환영 인사를 건네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때도 공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하셨어요. 음. 그때도 근데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팬클럽 저, 멤버들이 같이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팬클럽의 특징이, 뭐 제가 이제 뭐 거기 회장으로 불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결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도 다 투표를 거쳐서 결정을 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어떤 식으로 공항에서 오타를 맞이할지, 또 경기장에서 응원은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거를 시작 단계부터 다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결정을 아, 해서 결정되면 또 그것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도 다 투표를 하고, 뭐 이를테면 공항에 우리가 플래카드를 몇 개를 갖고 갈 건지, 몇 개를 어디다 걸 네. 건지, 또 그 플래카드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다 저희가 전부 투표를 붙여서 했고, 저희가 직접 카피를 쓰고, 또 디자인을 하고, 또 돈을 모아서 직접 함께 제작을 하고, 이런 음, 식으로 진행을 다 함께 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아,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뭐 재능 기부들도 많이 있었고, 또 비용도 상당히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네. 예, 조금 뭐 어떻게 지출이 좀 많으셨던 편인가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재밌는 것들은 다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일단 뭐 짐작 가시겠지만, 뭐 뭘 만들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공항에 끌 현수막부터 예, 시작해서 응원 도구, 또 네, 게다가 야구 경기장이 좀 크니까 아무리 뭐 고척 그 스타디움이 동부장이 크기가 작다고 해도 그래도 만석이 넘어가거든요. 그쵸, 거기서 좀 그쵸. 눈에 띄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그 응원 도구 같은 것도 최소한 이 개당 기준으로 몇 천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거 다 제작하는 게 이제 또 돈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아, 비용은 제가 일정 부분 되긴 했습니다만 또 회원분들이 자진해서 많이들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음, 전부 다 제가 된 건 아니고 음,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모인 돈으로 감당이 가능했고, 네네. 조금 모자란 부분만 제가 이제 낸 아, 정도였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팬클럽에서 초반에 했던 이벤트들은 사실 제가 거의 뭐 절반 이상 이렇게 음, 부담을 지는 편이었는데 음, 회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부담이 줄어서 이젠 음, 사실은 욕심만 안 부리면 네네, 그 회원들이 모은 그런 돈으로 제 네네. 경제적인 부담 없이 뭐가 다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은. 음, 네. 그때 내용을 잠깐 다시 리뷰해보자면 그때 공항에 몇 분 정도 나가셨죠? 그때는 사실은 공항 맞이, 경기장 맞이 뭐 이런 네, 걸 다 이제 뭐 호텔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다 팀을 나눴어요. 네네. 그래서 공항팀 따로 나눴었고 예정이 이제 오후 2시 반 뭐 네네. 이렇게 도착 예정이었는데 사실 아침에 일찍 가면 된다, 뭐 낮에 가도 충분할 것 같다. 전날부터 했을 때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네. 안전하게 전날에 가자고 해서 아, 대여섯 명은 선발대로 전날부터 가 있었어요. 밤을 샌 거죠. 그 공항 바닥에서, 게이트 그러셨군요. 바닥에서. 아, 그런 네. 분들이 몇 분 계셨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 5시쯤 합류했죠. 음, 그래서 네. 저희들 먼저 모인 선발대들이 네네. 이제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플래카드를 크게 이제 걸어놓고 네네. 오탄이랑 아이 컨택이 가능하게 딱 이렇게 음, 다가오는 쪽에서 마주한 쪽에서 걸어놓고 잔뜩 점점 이제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수십 명의 그 회원들이 딱 진을 치니까 네네. 오타니는 어차피 거기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가서 그냥 버스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타니가 공항에서 모습을 보이는 시간은 1분도 안 돼요. 몇십 초예요. 네네. 근데 거기 와 있는 이 취재단은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그쵸. 일본만 해도 뭐 엄청 많고 우리나라 뭐 방송마다 다 왔고 로이터, AP, 뭐 LA 타임스 뭐 이런 뭐 외국 외신들도 다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침부터 와서 오타니가 오후에 도착할 때까지 찍을 수 있는 그림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쵸. 저희가 사실은 오타니 본인보다 더 아, 많이 취재를 당한 쪽이에요. 그리고 포커스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네, 당시에 뭐 일본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우리 네네. 방송, 우리나라 방송,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신사, 미국 네네. 뭐 이런 언론들까지 전부 이제 저희 팬클럽에 노출돼서 저희 아, 팬클럽의 사실 첫 번째 목표였는데 네네. 오타니가 우리 한국에도 나의 팬클럽이 있구나를 네네. 이제 알게 해주자라는 네네. 목표는 뭐 너무 쉽게 이뤘죠. 왜냐하면 아, 네. 그 공항 맞이가 있고 그 오후에 오타니가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 그때 꼭 집어서 말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너무나도 성대하게 맞아주신 팬들에게, 한국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라고 딱 아,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오타니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말 뭐 기뻤죠. 네. 그러면 그 오타니 선수가 들어올 때 좀 뭐 아이 컨택이라던가 어떤 교감은 좀 있으셨어요? 제가 뭐 사실 내가 눈이 마주쳤다는데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난 분명히 눈이 마주쳤다는데. 네, 네. 하지만 객관적인 그런 이 근거 자료를 모으고자 제가 이제 또 방송국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 스포츠 기자나 그때 취재 나와 있는 그 기자진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제대로 방송 카메라에 담긴 영상들을 좀 다오해서 제가 많이 모았어요. 네네.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아무리 해봐도 오타니는 분명히 저를 포함한 우리 회원들을 보면서 걸어오다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그 다음 방향을 틀어서 나간 모습이 정확히 증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러면 공항 외에도 거의 이번에는 오타니의 국내 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동행하다시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네. 신기한 게 오타니 선수단이 묵은 호텔을 어떻게 알아내셔서 같이 묵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 호텔을 알아내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뭐, 일종의 소위 집단 지성의 힘이랄까요? 저희 이 팬클럽 회원 중에 네,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저처럼 이제 언론 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음, 그다음 또 이런 호텔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고척 이 스카이돔, 음, 고척 야구 경기장 바로 옆에 빌딩을 갖고 계신 빌딩주 분도 저희 회원분이세요. 네네. 그 주차가 이제 또 주차 제공이 되죠. 그런 네네. 식으로 다양한 분들이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막 공유를 했고, 또 제 팬클럽 중에 예전에 아이돌들 뭐라고 해야 돼? 덕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오래 하신 그런 아, 팬클럽 활동하신 어 분이 있으셨어요? 네네네, 네네.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숙소를 알아내고 이런 식으로 보통 동선이 진행된다 이런 걸 아주 귀신같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분들도 또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아,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네네. 큰 착오 없이 오타니를 맞이하고 네네. 보내는 날까지 쭉 함께 팔로우 할 수 있었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그 아이돌 그러니까 팬클럽
활동하셨다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은 그 어떤 자기가 덕질하거나 팬들이 묵는 숙소를 알아내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나요? 상당히 많이 있죠. 일단 공항에서부터 여기 서야지 제일 잘 보일 거라고 딱 그 위치를 찍어준 분도 그분이었고, 네네. 네네네. 그 다음, 공항에서, 끝까지 계속 기다리다가는, 호텔까지 따라잡기 힘들다. 그래서 네네. 빨리 그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차편도 미리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의 어떤 팁들. 네. 그다음 호텔에서 선수들을 쉽게 보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선과 방법들. 뭐 다양하게. 그다음 또 고척돔, 스카이돔에 미리 가가지고 네네. 그걸 뭐라고 답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아, 그러면 아까 그 호텔 어디 묵을지도 그 팬클럽 출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 그거는 어떻게 그 호텔을 묵을지 아셨던 거예요? 그건 그분이 그 고척 스카이돔이 이제 경기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저기 뭐 서울 고척 스카이돔이 이제 서울에서도 지도를 놓고 보면 제일 서쪽 끝쪽에 있는 이제 완전 서쪽으로 치우친 위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기 뭐 아무리 특급 호텔이라고 해도 동쪽에 있는 응? 서울 동쪽에 있는 무슨 W 호텔 이런 데 묵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이미 동선이 막 1시간 넘어가니까. 네네.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을 주변으로 해서 마치 컴파스로 이 동심원을 그리듯이 네. 특정한 반경을 그리고 그 안에서 묵을 만한 특급 호텔을 일단 후보를 추리는 거예요. 아, 네. 추린 다음에 그 호텔의 예약 상황을 2달 전부터 3달 전부터 다 살펴보는 거예요. 어, 급격하게 이 예약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네네. 다음에 방이 좀 모자라고 그 다음에 고 LA 다저스 선수들이 스태프들이 그 호텔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피트니스 클럽이라든지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호텔들도 가려낸 거예요. 다 직접 아, 전화를 해서 본인이. 엄청난 열정이네요. 네, 대단한 열정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호텔에 같이 묵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미리 예약했죠. 예, 네네. 구단 관련된 분들이나 관련자분들 많이 마주쳤을 기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예, 혹시 좀 마주하셔서 대화를 나누셨던 기회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기업이고 워낙 유명한 명문팀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팀의 그 자산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그 대기업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당연히 그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이 경영진들도 있고 그다음 또 사장도 있고 단장도 네네, 있고 감독도 있고 다 있어요. 그중에 이제 그 돈을 대는 구단주를 빼면 제일 높은 자리가 이제 LA 다저스의 사장 자리인데 그분이 이제 프리드먼이에요. 프리드먼 이름이. 네네. 어, 그 프리드먼 사장하고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다저스 어, 사장하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어요? 이제 그 호텔 로비에 이제 커피숍이 있고 리치몬드 호텔인데 네네, 여의도에. 음, 저는 이제 숙박을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 네네. 투숙객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마침 제 눈에 딱 프리드먼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반갑게 또 인사 같이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오프 시즌에 뭐 우리는 이제 스토브리그라고도 부르죠. 이 너희 그 엄청난 선수 영입과 이 네네. 시즌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말 놀라웠다. 굉장히 감동받았다. 다저스 팬으로 했더니 그때부터 굉장히 기분이 풀어지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프리 시즌에 자기가 이제 그 준비했던 것들, 그다음에 오타니 선수 관련된 것, 이번 우리나라에서 개막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소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꽤 오래 이 LA 다저스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기념사진도 또 당연히 찍고 아, 굉장히 좋은 그러셨군요. 경험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서울 시리즈가 이제 2경기를 치렀거든요, 정식으로. 네, 그래서 게임 1, 게임 2. 근데 선발 네네. 투수가 그럼 이제 한 명, 두 명이 있겠죠. 그래서 네, 게임 1 선발 투수가 타일러 글래스노우라는 선수인데, 네네. 그 선수 역시 쇼헤이 오타니 선수처럼 이번 오프 시즌,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FA로 이제 다저스가 사온 투수예요. 네네. 원래 예전에는 이제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네. 타일러 글래스나우 선수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정식 경기 개막전 경기의 선발 투수인 거예요. 다저 선발 투수. 네네. 원래 이 그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전날이나 그 당일날은 말도 잘 못 붙이게 하고 사람 잘 맞추지 않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 선수는 경기 전날인데도
혼자 뭐 먹으러 돌아다니고 막 음.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사람 좋게. 그래서 나는 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인사해 주니까 너무 환하게 인사해 주고 같이 또 얘기도 이제 나눠줬어요. 네.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 친구는 상당히 멘탈이 좀 뭐라고 해야 돼?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민하지 않구나. 아. 근데 그러셨구나. 이 타일러 글래스너 같은 선수는 물론 이제 대부분 메이저 선수들이 굉장히 피지컬이 좋지만 이 선수는 특히 엄청 커요. 키가 2m 5cm예요. 네.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이 선수 명치에 머리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혹시 그 오타니의 통역이었죠. 미즈하라 이페이도 좀 만나 보셨나요? 네, 그 기억은 이제 뭐 지우고 싶은데 뭐 아.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쵸. 팬들에겐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네, 그 스캔들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몇 시간 전. 네. 몇 시간 전에 호텔 로비에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이제 인사를 했죠. 이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인사를 하고 네네. 제가 혹시 정말 꿈처럼 제가 이제 그 썼던 포르쉐를 오타니라는 그 책 네. 표지에 제가 이게 정말 마법처럼 내가 이 책을 오타니한테 전달해줄 기회가 아무 머리로 생각해만 보면 없을 것 같은데 네. 왠지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예감 아니면 기대로 이 책을 전달해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네. 책 표지 바로 뒤에 날개라고 하죠. 날개 옆에 이제 비어 있는 그 여백에 쇼헤이, I wrote this book for you. 내가 이 책을 널 위해 썼어라고 이제 영어로 쓰고 네네. 오타니 선수가 하는 사인과 똑같은 사인을 제가 흉내내가지고 제 이름을 쓰고 해서 갖고 다녔어요. 가방에 계속. 네네네. 그런데 정말로 미자라 이페이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달려갔어요. 달려가지고 이페이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전달해 이제 이 주신 거예요? 책을 주고 네. 내가 한국의 오타니 우선 열성 팬인데 이제 오타니를 위해서 팬클럽을 만들고 이번에 경기장에 단체로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응원도 할 거고 이런 책도 사실 예전에 썼다. 이거 네네. 쇼헤이한테 전해줄 수 있냐니까 전해주겠다고 하는데 네. 이 친구 표정이 네네. 자기 이제 오타니 팬을 만나서 막 이런 좋은 얘기들 듣는데 뭔가 계속 약간 불안해하고 얼어 있더라고요, 표정이. 네네. 저랑 이제 같이 있던 네네. 다른 팬클럽 회원들이 제 표정 왜 저래? 저 뭐 정신 나간 친구 같다고 막 그럴 이상해 정도로. 했거든요. 네. 이런 사진을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네. 책을 이제 사진을 찍고 제 책을 들고 오타니한테 갖다 주겠다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같이 봤어요. 네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책 들고 나란히 이제 찍은 그 기념 사진도 보면 얼굴이 거의 썩어 있어요, 표정이. 그래서 아니 왜 표정이 이렇게 이상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 네네. 그때가 이제 그 미국 국세청 FBI에서 막 한참 전화 받고 막 이럴 때였던 거예요. 그 와중에 얼떨결에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시점이었군요. 네, 그래서 일본 방송국에서도 그 저랑 그 찍은 이제 그 사진, 네네. 미자라 이페랑 찍은 사진을 엄청 방송에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이페이랑 함께 찍은 최후의 오타니 팬이 이 사진이 보여요. 그렇겠죠. 네네. 네. 그래서 네네. 지금은 제가 그 이페이 얼굴 위에 그 이모티콘 개 이모티콘을 붙여놨어요. 예. 보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번 오타니 선수의 한국 방문이 좀 특별했잖아요. 그런 좀 어두운 일도 있긴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아내였죠. 다나카 마미코 전직 농구 선수죠. 아내의 그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관중석에 앉아서도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검소하게 비치기도 했는데요. 작가님도 직관을 하셨잖아요, 경기장에서. 네네네. 어떻게 조금 먼 발치에서라도 좀 마주 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그 서울 시리즈 내내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한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에는 이제 3루 쪽에서 보고 두 번째 경기는 이제 1루 쪽에서 봤는데 반대였나? 하여튼 둘 다 이제 내야에서 봤어요. 네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같은 제 자리에서 네네. 뒷자리가 마미코더라고요. 그 저랑 다나카 마미코상 오타니 선수의 그 이제 와이프
사이에 딱 세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 자리에서 핸드폰, 제가 이제 그 네네. 폴더형 핸드폰을 쓰는데 손바닥에 이렇게 놓고 마치 네네. 셀카 찍듯이 이렇게 핸드폰을 잘 조절하면 각도를 조절하면 마음에 그거 보이는 거예요. 어, 어떻게 좀 찍으셨어요? 어, 근데 시컨 보다가 네네. 재밌어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셔터를 딱 누르자마자 네네. 정말 그 손가락의 작은 동작을 진짜 누가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맘 믿고 경호하는 경호원이 와가지고 아, 보는 건 괜찮지만 찍는 건 안 그 찍는 건 된다. 안 된다고 딱 제지하더라고요. 아, 아쉽네요. 정말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예. 그럼 그때 그 아내분도 있지만 부모님도 같이 경기를 보신 걸로 아는데 혹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예. 부모님하고도 좀 교류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음, 아버님하고 또 잠시 환담을 나눴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어서 제가 네네. 핫도그 사러 가는 길에 네네. 인사를 드렸죠. 이제 오타니 팬클럽을 제가 만들었고 당신 아들이 굉장한 팬이고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영어를 막 다 잘 알아듣는 것 같진 않으셨어요. 아, 네. 어쨌든 오타니 팬이라는 말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 네네. 대화는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오타니 선수 빼고 주변 분들을 거의 다 만나보신 꼴이네요. 그렇죠. 아, 좀 표현이 웃긴 한데 오타니 빼고 다 만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그러면 이게 좀 늦게 여쭤보는 감도 있긴 한데 오타니 선수의 강력한 팬이시잖아요. 근데 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타니 선수가 왜 그렇게 좋으신 건지 이렇게까지 덕질을 음,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제가 굉장히 똑똑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음, 뭐냐면 좀 더 항상 가능성이 높은 쪽을 잘 알아내는 오랫동안 훈련된 어떤 본능 같은 거겠죠. 이게 좀 더 나한테 유리할 거야. 이게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네, 이게 현실적으로 훨씬 나한테 이로울 거야. 네네. 라는 식의 매일매일 뭐 월 단위, 연 단위, 뭐 입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 뭐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회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작품을 쓰거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읽거나 이럴 때도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잘 사는 거고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조소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삶에. 음,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처음 등장하고 데뷔했을 때 해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반대로 지금 제 스탠스와는 정반대로 오타니 선수의 도전을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쪽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희 그런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들을 물론 음, 저뿐이 아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네네. 1000명이라면 야구팬이 10,000명이라면 야구팬이 10만 명이라면 99.99%가 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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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네. 그 모습을 보면서 굴복하는 동시에 이제 일종의 숭배에 가까운 감정이 생긴 거죠. 음, 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쓰신 책이 어떻게 보면 오타니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덕질의 기쁨에 관한 책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덕질의 기쁨이 계속되고 있으신지 또 이 음, 덕질의 효능감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타니를 이제 알기 전에는, 전 사실 오타니 외에 다른 거 덕질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음, 제 경험만 말씀드리면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알기 전에는 계속 제 자신을 좀 채찍질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이뤄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식이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사실 또 제 가족도 아니고 뭐 친구도 음, 아니고 저랑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그런 존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에게 감정을 또 이렇게 의탁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오히려 관대해졌어요. 음,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는 더 관대해졌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막, 음, 음, 약간 이건 직접 해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인데 음, 하여튼 그래서 오타니 덕분에 더 삶이 즐거워지고 여유로워졌달까 하는 게 음, 있죠. 다만 유일한 이제 단점은 당연히 이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등락이 있는데 잘한 날도 있고 못한 날도 있고 그쵸. 아무리 제 아무리 오타니라도 뭐 어떤 경기는 뭐
4타석 들어서서 무안타로 끝날 때도 있고 그런 경기가 여러 차례 되풀이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또 조금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음. 내일이 아닌데도 하루 종일 침울해 있고 이런 네네.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그 특별한 감정. 음, 글쎄 오타니 덕질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네. 덕질의 기쁨을 마음껏 느끼고 계신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네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책터뷰 첫 시간은 이재익 작가님과 오타니 선수 그리고 덕질의 기쁨에 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책에서 이재익 작가님은 덕질을 통해 단순한 취미 활동으로 얻을 수 없는 보상을 얻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덕질의 진짜 결실은 꺼진 줄 알았던 열정의 불꽃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요. 이 기회에 청취자 여러분도 덕질 대상을 찾아 마음의 공백을 풍성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미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